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야외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또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적인 병을 많이 앓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우울증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어떤 정신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쉽게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우울증 약에 대한 그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약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들어가기 앞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보통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소득 같은 걸 통해서 뭐 이자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인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큰 축은 이제 근로소득이 될 텐데, 근로소득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렇게 구분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버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뭐 육체노동들은 뭐 노가다를 한다던가 뭐 건설 노동자 이런 또 유통 관련된 어떤 요즘 택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체적인 활동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신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연구원들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자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지 못했을 때 상당한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얻어진 병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우울증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이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잘 슬기롭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항우울제가 발명된 과정도 있지만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인 우리의 뇌에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첫 번째는 세로토닌, 두 번째는 노에피네프린, 세 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하게 뇌 공간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마음의 병들이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로토닌은 어떤 부분이냐? 세로토닌은 우리의 무드, 기분, 어떤 기분 좋은 느낌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우리가 좋은 자연 경관을 보거나 아주 맑은 숲속의 공기를 마시는 어떤 산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세로토닌이 상당히 많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좋은 리조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어떤 기분 전환, 그리고 뭐 기분 전환 한번 하러 산책 한번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한 체내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상당히 무드가 가라앉게 되고 뭘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세로토닌을 분비해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해서 자기의 기분을 컨트롤 해야지 그런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에너지 레벨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주 한 2병 정도 마시면 도파민 레벨이 아주 올라갑니다. 소주 한 2병 마시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던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분이 늘 좋아지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청와대 이런 곳에 편지까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도파민 레벨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어떤 기분적인 부분도 역할했지만 보통 본인이 하지 않던 어떤 과격한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좀 평소에 하지 않던 어떤 행동들, 그런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선다든가 뭐 노래 한 곡 부르세요. 평소에 노래 못 부르던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부끄러움 없이 노래를 잘 부르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 도파민과 연결이 된다고 쉽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레벨이 좀 올라간다는 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이게 되고 어그레시브하게 좀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축 처져 있고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은 도파민 레벨이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도파민을 관장하는 그런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적정한 체내 도파민 레벨을 올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약물들이 잘 개발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에피네프린인데요. 노에피네프린은 우리의 어떤 집중력, 각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매니지하고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레벨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항상 좀 얼라트 있고 좀 깨어있는 어떤 그런 눈이 총총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노에피네프린의 레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좀 희망텅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멍한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느낌을 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항상 우리 몸 속에서 적절한 농도의 신경전달 물질이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경전달 물질 하나가 레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사실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현대인들의 정신 노동자들은 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 예기치 못한 어떤 마찰, 그리고 인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늘 인간관계에 어떤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관리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정신과에 방문해서 어떤 이런 정신치료를 받는 부분,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부분이 상당히 터부시 되고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뭐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화병이라 그러죠. 명절 지나고 나면 화병이 나서 우라가 치밀어서 온 만병이 걸려서 내과를 가고 다른 신경과를 가봤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원인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과를 통해서 어떤 치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흔히 우리는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에만 있는 이런 억눌린 정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하지 못하고 늘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결국에는 매니지를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안타까운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전 신경전달 물질의 레벨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된다면 좀 더 신속하게 본인의 병이 뭔지를 알고 정신과나 관련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다리를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다든가 어디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는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외상을 크게 입는다든가 반드시 병원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마음의 병을 얻고 뇌에 어떤 병이 얻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무서운 우울증을 방치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는 자살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넘어졌을 때 타박상 치료하지 않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방치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 매니지를 잘못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 무서운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생각하면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어떤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SSRI, SNRI, 그리고 NDRI. SSRI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수용체 이니비터입니다.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에서 시냅스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냅스 상간의 간극에서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리업테이크 되는 부분을 이니비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분비를 한다는 것보다는 분비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음 시냅스로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 이전 시냅스에서 리업테이크를 이니비션 하는 역할입니다. 메커니즘은 세 가지 다 SSRI, NDRI, SNRI 모두 다 메커니즘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적절한 농도를 일으켜주는 약물들이 흔히 세로토닌 이제 분비 억제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하는 어떤 계열의 항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제품명까지 얘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저도 조금 전문적인 부분 알고 있는 제가 지식을 조금 발휘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흔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걸 삭히기 위해서 너무 혼자 끙끙 앓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보통 사이코세라피라고 합니다. 남들과 이야기만 해도 치료에 반은 됩니다. 과거에 약물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정신과 영역은 대부분이 다 사이코세라피였습니다. 사이코세라피라는 자체가 상담 치료입니다. 우리는 사이코라고 얘기하면 흔히 미친 사람, 사이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이코테라피라는 자체가 상담 치료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사이코테라피가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사이코테라피로 조금 부족할 경우에,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이제 상황이 오랫동안 방치하여 치료가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들어간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이 계셨을 때,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 누구나 받는 그런 외부의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잘 리프레시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여행을 통해서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사람들이 기분도 많이 리프레시되고, 많이 뭐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힘들었던 어떤 외부 충격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도 잠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여행을 다녀오라는 얘기도 많이 하듯이, 여행 다녀오면 많이 회복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세로토닌의 레벨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예전은 먹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남성분들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러 나가고, 여성분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밥을 챙기고, 그리고 중간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그냥 다 잡아먹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뭐 농경사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무드에 어떤 힘든 부분을 겪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요즘은 이제 4차 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이 뇌를 사용해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감정적인 힘든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병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셔야 되고, 그것을 인지하셨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외부에서 한번 새로운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